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피말리는 경쟁, 그 혹독한 훈련, 그리고 수백만 명의 시선이 집중된 잔혹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마침내 우승을 차지한 한 가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그 압박감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가수는 압도적인 가창력을 가졌고 마침내 빛나는 왕관을 썼으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가수가 6개월, 아니 6년 뒤에도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보통은 수십억 원이 투입된 거대한 마케팅 캠페인이나 아니면 전 세계를 순회하는 초대형 스타디움 투어 발표 같은 걸 떠올리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답은요. 금요일 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절친한 동료가 구워주는 삼겹살을 막 입이 터져라 밀어놓으며 행복하게 씹어먹는 것입니다. 아, 듣고 보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약간 당황스러운 전략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자료를 보고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보다 더 완벽하고 정교한 생존 공식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은 흔히 결승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하지만 사실 진짜 냉혹한 게임이 시작되는 출발선에 불과하니까요. 아, 출발선이다. 네, 대중이 단순히 투표했던 경연자에서 내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평생 응원하고 싶은 사람으로 어떻게 부드럽게 전환하느냐, 바로 이것이 스타의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최근 대중문화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분이죠. 바로 미스터 트롯3의 우승자 김용빈님의 행보에 관한 것입니다. 네, 정말 요즘 가장 뜨거운 분 중 한 명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 앞에는 세 가지 전혀 다른 질감의 자료들이 놓여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특정 아티스트의 스케줄을 읊어드리는 가벼운 연예계 소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표면적인 소식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죠. 네, 트로트라는 장르를 좋아하시든 혹은 단 한 곡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것은 바로 2020년 현재 한 아티스트가 어떻게 견고하고 폭발적인 팬덤을 구축하는지, 그 현대 스타덤의 기저에 깔린 심리적 메커니즘 그 자체이니까요. 아주 흥미진진한 심층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하신 그 삼겹살 먹방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논리적인 순서겠군요. 네, 제가 그 자료를 보다가 정말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유튜브 채널 높은 음자리에서 다룬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최근 열린 김용빈님의 콘서트 무대 위에서 아주 재미있는 셀프 스포일러 사건이 있었죠. 아, 그 무대 위에서 직접 힌트를 주셨던 그 사건 말씀이시죠? 맞아요. 공연 도중에 뜬금없이 팬들을 향해서 무대 위에서 누군가가 나올 겁니다 라면서 막 장난스럽게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되는 KBS2 신상 출시 팬스토랑 녹화 현장에 대한 힌트였던 겁니다. 오, 소속사의 딱딱한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하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가 직접 무대 위에서 팬들과 어떤 비밀을 공유하듯이 툭 던진 거네요. 네, 그 소통 방식 자체도 굉장히 영리했는데 정작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 방송의 실제 내용이었습니다. 편스토랑에서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어떤 장면이었죠? 이 녹화에 미스터 트롯3의 아주 든든한 동료이자 절친인 추혁진 님이 동반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피 튀기는 치열한 서바이벌을 뚫고 올라온 국민적 스타가 녹화장에 준비된 고기를 딱 보더니 지금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 최고로 맛있다면서 아이처럼 막 감탄을 쏟아내는 겁니다. 아, 정말 꾸밈없는 모습이네요. 그니까요. 게다가 추혁진 님이 옆에서 엄청 정성껏 고기를 구워주니까 그걸 막 넙죽넙죽 받아먹으면서 그 많은 고기를 거의 다 비워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잘 드시나 보네요. 네, 배를 두드리면서 흐뭇해하고 또 고기를 많이 먹게 해준 제작진한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 이른바 먹방 요정으로서의 찐 리액션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흐뭇한 장면이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떤 의문이죠? 김용빈 님은 이미 가창력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무기를 증명한 분 아닙니까?
음악적 실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받을 수 있는데 왜 대중은 이런 소소한 형제 캠이나 고기 먹방 리액션에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가수는 무대 위에서 노래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대중이 아티스트의 재능을 소비하는 방식과 그 사람 자체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재능과 인간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요? 네. 노래 실력은 대중에게 경이로움을 줍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내내 시청자들은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면서 막 감탄했죠. 하지만 인간의 심리상 이 감탄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차갑고 거리가 있는 감정입니다. 차갑다고요? 보통 감탄하면 막 뜨겁게 환호하지 않나요? 물론 환호는 하지만 심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경이로움은 사람을 우러러보고 올려다보게 만들지만 내 곁에 두고 싶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아주 완벽하고 매끄러운 대리석 조각상을 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조각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가 그 조각상을 꼭 안아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퇴근길에 그 조각상이랑 맥주 한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니까요. 아주 정확하고 와닿는 비유입니다. 바로 그 조각상이라는 이질감을 단숨에 깨부시는 장치가 이런 일상 관찰 예능인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유사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사사회적 상호작용이요?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무대 위에서 완벽했던 스타가 무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입가에 기름을 묻혀가며 고기를 먹고 또 동료가 고기를 구워주니까 진심으로 고마워하죠. 그리고 판을 깔아준 스태프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을 시청자가 봅니다. 네,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죠. 바로 이 순간 대중과 스타 사이에 존재하던 아주 투명하고 단단한 유리벽, 즉 연극으로 치면 제4의 벽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와, 제4의 벽이 무너진다. 네, 대중은 더 이상 그를 평가하고 올려다보는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금요일 밤 식탁에 마주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친근한 동반자로서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오빠 귀엽고 친근한 모습도 있네 라는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니군요. 네, 훨씬 더 깊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대중의 마음속에 어떤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이 사람도 나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따뜻한 인간이구나 라는 동질감을 싹 틔우는 아주 고도의 심리적 과정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표로 뽑은 이 뛰어난 가수가 알고 보니까 주변 사람도 참 챙기고 밥 한 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렇게 따뜻하고 바른 청년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의 과거 선택을 아주 강력하게 정당화하고 또 내적으로 보상받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팬덤을 단순한 소비자에서 강력한 방어자로 진화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방어자요? 확실히 소비자와는 무게감이 다르네요. 네. 음악만 좋아하는 소비자는 만약 저 노래를 잘하는 새로운 가수가 나오면 언제든지 그쪽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성과 태도, 즉 인간적인 서사 그 자체에 반한 사람은 쉽게 떠나지 않죠. 야, 진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분석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자,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텔레비전 예능을 통해서 그런 친근한 동반자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천 명의 관객이 운집하는 그 거대한 오프라인 콘서트 무대에 다시 올랐을 때 그 인간적인 친밀감이 싹 휘발겨버리고 다시 멀고 차가운 스타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팬들은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팬들은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방송 카메라 밖에서도 그 진정성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자료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홀에서 성대하게 막을 내린 미스터 트롯3 전국 투어 콘서트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3개월간의 기나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아주 상징적이고 벅찬 무대였죠. 당시 언론의 반응도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무려 12건의 관련 보도가 쏟아졌고 기사 제목들도 엄청났어요. 마지막까지 터진 진심의 무대, 서울 사회 전석 열광, 다 쏟았다 등등 정말 찬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열기가 대단했다는 증거죠. 그런데 제가 이 수많은 기사와 공연 리뷰들을 샅샅이 뒤지다가 제 시선을 완전히 멈추게 만든 아주 결정적이고 독특한 디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디테일이었죠? 바로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콘서트 무대에 오른 멤버들이 단체로 손에 끼고 등장한 특별한 우정 반지였습니다. 아, 우정 반지? 아이돌 그룹이나 밴드 멤버들끼리 투어 끝나고 맞추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에 저도 이 기사를 읽고 속으로 딱 그렇게 생각했죠. 아, 멤버들끼리 그 힘든 투어를 무사히 마친 기념으로 돈을 모아서 우정 반지를 맞췄구나. 참 훈훈하네. 뭐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반지의 출처가 멤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준 건가요? 팬들이 조공으로 보낸 건가요? 아닙니다. 다름 아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작가님들이 멤버들의 우정을 응원하면서 사비로 자기 돈으로 직접 구매해서 선물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와, 제작진이 사비로 선물을요? 네. 자,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날선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방송계, 특히 이런 대형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의 이면은 굉장히 삭막하고 계산적인 곳 아닙니까? 사실 치열하긴 하죠. 시청률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제작진은 매주 막 자극적인 갈등 서사를 뽑아내야 하고 시청률에 목을 매는 한마디로 피 튀기는 콜로세움이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는 출연진도 아닌 카메라 뒤에서 판을 조종하던 방송 작가들이 굳이 사비로 우정 반지를 선물했다. 이건 솔직히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어떤 부분에서 의심이 드시는 걸까요? 혹시 투어 콘서트의 그 훈훈한 그림을 어떤 마무리를 위해서 기획사가 제작진하고 미리 짜고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감동 마케팅은 아닐까요? 아니면 홍보용 쇼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매우 날카롭고 또 당연한 의심입니다.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굴러가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대중, 즉 팬덤의 진정성 판독기가 얼마나 예민하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진정성 판독기요? 팬들이 알아본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게 억지로 연출된 훈훈함인지, 기획사에서 시켜서 억지로 낀 반지인지, 아니면 수개월 동안 그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쌓인 진짜 유대감인지는 다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무대 위에서의 표정 하나, 눈빛 하나, 그리고 스태프들과 주고받는 그 미세한 공기만으로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대중의 눈은 수백만 개니까요. 아, 그 대중의 엄청나게 예민한 레이더망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더 큰 맥락과 연결해서 분석해보면 이 작가님들의 우정 반지가 상징하는 바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하다고요? 반지 하나일 뿐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바이벌 쇼는 극한의 스트레스가 몰아치는 전쟁터입니다. 보통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는 출연진과 제작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나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쉽상이죠. 서로 예민하니까요. 그렇죠. 잠도 못 자고 경쟁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살벌한 환경을 통과한 직후에 통제와 지시의 주체였던 작가들이 굳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반지를 선물할 만큼 인간적인 애정을 쏟았다. 이것은 이 아티스트들이 카메라가 꺼진 대기실에서도 피곤에 찌든 새벽 리허설 현장에서도 스태프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아누리 우리 아티스트는 인성이 훌륭합니다. 착합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1000장씩 돌려도 대중은 반신반의하잖아요. 그렇죠. 말로는 누구나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극한 상황을 곁에서 지켜본 외부 스태프의 자발적인 선물 하나가 그 어떤 언론 플레이나 마케팅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진실로 대중에게 다가오는군요. 맞습니다. 대중이 이 반지에 열광하고 감동하는 진짜 이유는 그 반지의 금전적 가치나 디자인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대중은 내가 사랑하고 시간과 돈을 열정적으로 투자하는 이 스타가 행여나 무대 뒤에서는 되게 예의 없고 거만한 사람이면 어쩌나 하는 잠재적인 불안감을 항상 안고 있거든요. 아, 그 배신감에 대한 두려움이요. 네. 그런데 제작진이 선물한 반지를 끼고 나와서 데미를 장식한 신곡 청춘아 안녕 무대에서 투용빈이 서로를 꽉 껴안고 멤버들이 둥글게 모여 부둥켜 안고 우는 그 뭉클한 모습을 보면서 팬들은 그 불안감을 완벽하게 해소하게 됩니다. 아, 시각적으로 확인을 받는 거네요. 아,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카메라 뒤에서도 이만큼 사랑받는 좋은 사람들이구나. 내 감정적 투자가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 이 보이지 않는 진심에 대한 확신이 팬들에게 엄청나게 튼튼한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겁니다. 심리적 안전망. 야, 이 편이 정말 가슴에 팍 와닿습니다. 투어가 다 끝나버려서 헛헛해하는 팬들. 그러니까
사랑빈 분들이 앞서 언급했던 그 금요일 예능의 삼겹살 먹방을 보면서 다시 위안을 얻는다는 그 소스의 내용이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고리로 쫙 연결되네요. 그렇습니다. 촘촘하게 짜여진 그물이 되는 거죠. 무대 위에서의 벅찬 감동과 눈물, 그리고 예능에서의 소탈하고 편안한 웃음,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팬들을 단단하게 묶어두는 이상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네, 정말 교과서적인 팬덤 구축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무대 안팎에서 진정성과 인간적인 매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스타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여기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소스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행보도 아주 흥미롭죠. 대중의 열렬한 사랑과 신뢰를 확고히 확보한 엔터테이너가 어떻게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를 받는 공적 인물로 도약하며 자신의 브랜드 가치에 방점을 찍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행보의 방향이 바로 지역사회를 향했다는 점이 저는 이번 분석의 가장 흥미로운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 발표된 아주 상징적인 뉴스였죠. 대구 수성구청이 미스터트롯3 우승자 김용빈님을 수성구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언론의 관심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관련 보도만 무려 13건이 쏟아졌는데요. 제가 이 기사들을 쭉 보면서 김대권 수성구청장님의 환영사에 유독 눈길이 딱 가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구청장님은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김용빈 씨를 모시게 되어 참 기쁘다고 극찬을 하셨고, 김용빈님은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수성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 고향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환영식이었군요. 네, 아주 훈훈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디션 우승이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당연히 눈을 밖으로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밖이라면 글로벌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유튜브 트렌딩 세계 1위, 빌보드 차트 진입, 글로벌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 발탁, 이런 화려한 타이틀을 쫓는 것이 요즘 현대 스타덤의 정석처럼 여겨지잖아요. 아이돌 그룹들이 주로 취하는 전략이죠. 맞아요. 그런데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굳이 자신이 태어난 대구의 한 자치구 홍보대사 자리를 수락하면서 고향으로 회귀하는 이 모습. 이건 뭔가 세상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데 자신의 뿌리에 닻을 꽉 내리는 느낌이거든요. 아, 닻을 내린다.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전문가님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고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강하게 결속하는 것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주로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취하는 좀 올드한 관행인가요? 아니면 아티스트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일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낡은 관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밀하고 영리한 브랜드 가치 상승 전략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현대사회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의 지표가 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신뢰의 지표요? 네, K-팝 아이돌의 글로벌 진출 방식과 트로트 기반의 국민 스타가 성장하는 방식은 그 문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돌이 유튜브 조회수나 해외 차트라는 숫자와 속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국민 스타는 다르다는 건가요? 네, 국민 스타는 바로 이 지역 사회의 공식적인 보증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뢰도를 입증합니다. 아, 잠깐만요. 지역사회의 보증이 글로벌 차트 진입과 맞먹는 혹은 그 이상의 무게를 지니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구청장님이 환영사에서 실력 못지않게 인성을 명확히 짚어서 언급하신 것에 크게 주목해야 합니다. 아, 구청장님이 굳이 인성을 콕 집어 말씀하신 이유가 있군요. 네, 지방자치단체, 즉 정부기관의 공식 얼굴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현재 인기가 가장 많고 화제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하하, 국가기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맞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사생활 논란이나 인성 문제로 지자체의 이미지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사 위촉 전에 그 인물에 대한 평판과 도덕성을 굉장히 깐깐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유레카. 그러니까 수성구 홍보대사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 사람은 이미 공공기관의 엄격한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공식적인 인증서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글로벌 알고리즘의 거대한 파도 위를 부유하는 아이돌은 트렌드가 변하면 순식간에 다른 그룹으로 대체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불안정하죠. 유행이라는 게 워낙 빨리 변하니까요. 하지만 김용빈님처럼 자신의 고향에 단단히 닻을 내리는 행위는 대중, 특히 막강한 구매력과 충성도를 지닌 중장년층 팬들에게 이 청년은 근본이 있고 뿌리가 확실하며 국가기관이 보증하는 아주 바른 사람이다 라는 엄청난 안정감을 부여하게 됩니다. 와, 리스크가 높은 변동성 자산이 아니라 평생을 곁에 두고 응원해도 절대 상처받지 않을 우량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는 거네요? 네, 완벽한 신뢰 자산을 구축하는 셈이죠. 와, 저 진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네요. 저는 솔직히 이게 그저 오디션에서 우승했으니 금회 환영에서 고향 내려가서 상장 하나 받아왔다 수준의 지역 행사 뉴스인 줄 알았거든요. 겉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일회성으로 소비되고 버려지는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 늙어갈 수 있는 든든한 반려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아주 완벽한 신뢰 구축 작업이 쫙 깔려 있었던 거군요.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완벽한 요약이네요. 예능에서의 친근함으로 대중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 콘서트 막후의 그 진정성으로 튼튼한 줄기를 세웠다면 지자체 홍보대사라는 공적 책임감으로 아주 깊고 넓은 뿌리를 내린 셈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팬덤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건의 언론 보도와 유튜브 비하인드 소스들을 촘촘하게 엮어서 한 아티스트가 어떻게 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진화해 나가는지 그 치밀하고도 따뜻한 해부학을 함께 쫙 살펴보았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첫 장면부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무대 위를 압도적으로 장악하던 예리한 보컬리스트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동료가 구워준 고기를 막 아이처럼 맛있게 넙죽넙죽 먹으며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중과의 심리적 거리를 완전히 좁혔죠. 그리고 수천 명의 환호가 쏟아지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자신들을 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준 작가님들의 사비가 듬뿍 담긴 우정반지를 나눠 끼고 진동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진정성을 팬들에게 증명해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한 고향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되어 그 지역사회와 깊게 연대하는 무게감 있는 공적인 인물로 우뚝 섰습니다. 완벽한 트라이앵글의 완성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개별적인 스케줄의 파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리해진 대중이 얄팍한 마케팅이나 자본의 논리에 속지 않고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평생의 지지를 보내기로 결심하게 만드는 그 신뢰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극적인 쇼폼 영상과 인위적으로 가공된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지금 시대에 결국 대중의 굳게 닫힌 지갑과 마음을 동시에 활짝 여는 가장 강력한 마스터키는 꾸밈없는 인간성과 그것을 증명하는 일관된 진심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쯤에서 이 분석을 관통하는 묵직하고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며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초고대 글로벌 팝스타만을 최고의 가치로 추앙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멀리 가라, 더 넓게 뻗어나가라고 막 등을 떠밀며 요구하죠. 네, 글로벌 확장이 유일한 정답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어쩌면요, 이 지독하게 파편화되고 외로운 디지털의 바다 한가운데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애타게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차갑고 거대한 글로벌 수저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동료와 마주 앉아 찌개를 떠먹고 삼겹살을 나누는 그 소박한 온기, 카메라 밖에서 땀 흘리는 스태프와 함께 맞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우정반지, 그리고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의 흙바닥에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 뭉클하네요. 어쩌면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역적이며 체온이 느껴지는 연대감이야말로 다가올 미래의 대중문화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진보적인 스타덤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가상으로 흩어져 버릴 때 가장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관계에 닻을 꽉 내린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 법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던져주신 질문은
대중문화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에 대한 질문 같기도 하네요. 그런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이 치열하고도 따뜻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누군가를 응원하는 방식에 새롭고 즐거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엄청나니까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